자, 오늘은 앞에 내용 중에서 좀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통계학을 기초 과정을 한번 다 띄고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하고 이제 표본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1학기 내용에 대한 앞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유하고 자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통계를 배우는 이유,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료 배우고 표본하는 것도 배우고, 그죠?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 그래서 통계학에서 왜 확률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죠? 통계학에서 확률을 배우는 이유, 뭐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어?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전수조사, 그죠?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뽑는다 그랬죠. 그걸 무슨 조사를 했죠?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발생해요? 모수하고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오차.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구한 거는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통계량.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전체 집단의 모수, 진짜 값. 그래서 그 모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 다 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표본의 값은 실제 값이 아니라 그랬죠? 예상치, 예측치, 표본을 통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수의 값을 유출을 해야 되죠. 그죠? 유출을 할 때 항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를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신뢰 구간 또는 가설 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구하는데 다양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오차 범위를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률을 중에서 몇 퍼센트요? 95%의 확률 구간을 정해서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오차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하는 게 신뢰 구간이고요. 추정이라는 방법이고, 가설 검정은 아니야, 원래 이만큼 됐어야 돼 라고 하고 그 오차 범위를 구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네? 그러면 A가 맞네, B가 맞네, 즉 귀무가설이 맞네, 영구가설이 맞네 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게 가설 검정이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결과는 하나는 우리가 구한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그게 추정이라는 방법,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세팅해 놓고 A가 맞냐, B가 맞느냐를 가지고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가설 검정이라는 방법이라고 했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야 돼요. 뭔 소리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러면 큰일 나, 지금. 어쨌든 뒤로 가서 다시 또 배우게 될 거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습하는 겸 해서. 통계학을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들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는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관리와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왜 하느냐? 우리가 기업체든 조직이든 나라든 경영을 해야 되죠. 경영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고민거리가 뭘까? 지금 우리가 세운 정책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궁금하겠죠. 만약에 안 되고, 사람들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틀려.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누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누구는 못하고 있다라고 서로 막 자기네들 이론을 들어가면서 내 얘기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든 기업이든 중요한 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관리를 잘하자. 매니지먼트가 다른 말로 하면은 경영이죠. 우리가 경영학, 결국은 뭐냐? 기업을 잘 관리하는 걸 배우자 이거예요. 나라를 잘 관리하든 기업을 잘 관리하든. 학교에서는 총장님이나 위에 분들은 뭘 알고 싶겠어요? 학교를 잘 관리하는 거. 학생들이 만족하고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하고 있어? 또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상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과값을 수치로나 뭘 알고 있어야 분석한 거를 그래야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매저먼트입니다. 측정. 뭐를 측정할 건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 문제에 필요한 뭔가를.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은 잘 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갖고 해야 돼? 이제 지표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표. 이 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지표, 요인 이런 거를 같은 말로 씁니다. 어쨌든 일자리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뭔가를 가지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어떤 수치화해가지고 보여줘야 되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즉,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잘 측정해서 측정한 결과값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 가구 소득은 잘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아지고 있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 수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지. 만약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게 궁금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의 정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요즘 수능 때문에 말이 많죠?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의 의견,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결국은 모든 게 다 측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측정이 잘 돼야 그걸 가지고 관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상상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 이럴 거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력만 가지고 정책을 세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매저먼트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뭐를 얼마나 잘 측정하고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데이터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신입생 제대로 잘 충원하고 있어? 재학생들은 안 나가고 잘 다니고 있나?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여기에 문제가 되면 결국 뭐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뭐가 지금 불만족이라서 학생들이 불만이 있지? 만족도를 높여주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만족도 조사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다 해서 보고를 해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지난번에 계속 설문조사들 했죠? 그거 제가 다 분석하는 거예요. 제 전공이잖아. 그죠? 이 전공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서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로 몇 가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거는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요 파트를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돈이에요, 예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 학교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기업에도 보면 기업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먼저 써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겁니다.